여러분, 요즘 참 생활이 팍팍하시죠? 물가는 자꾸 오르고 전기세며 가스비며 식비까지 챙기다 보면 한 달이 어떻게 가는지 모를 때가 많아요.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하고 혼자 속으로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정부에서 이번에 2차 민생지원금을 준비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받을 수 있을까? 하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오늘 영상에서는 누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까지 모두 쉽게 알려드릴 거예요.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나 맞벌이, 가구, 조금 더 지원금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조금 더 많은 금액이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혹시 지난번 지원금을 못 받으신 분들도 계신가요? 그럼 오늘 영상 끝까지 잘 보시면 놓치지 않고 챙기실 수 있습니다. 영상 보는 동안 내 상황이 이러니까 나는 이렇게 신청해야겠구나 하고 바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게 쉽게 안내해 드릴게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정부 공식 발표 자료와 실제 신청 사례를 바탕으로 정리한 거라 믿고 보셔도 됩니다. 복잡한 숫자나 어려운 조건 때문에 머리가 아플 필요 없어요. 우리는 생활 속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정보, 실제 사례 중심으로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이 지원금은 제대로 신청하고 안전하게 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이에요. 간혹 보이스피싱이나 잘못된 정보 때문에 지원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누가 받을 수 있는지뿐 아니라 안전하게 챙기는 방법까지 꼼꼼하게 알려드릴 거예요. 자, 그럼 먼저 2차 민생지원금이 정확히 어떤 기준으로 지급되는지부터 알아볼까요? 월소득이 얼마 이하라야 받을 수 있는지, 어떤 조건이면 더 받을 수 있는지, 여기부터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그냥 지나치지 않고 오늘 바로 확인하고 신청까지 할 수 있는 정보가 되실 겁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내 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구나 하고 공감하시면서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2차 민생지원금이 누구에게 얼마나 어떻게 지급되는지 정리해 볼게요. 먼저 가장 궁금한 게 내가 받을 수 있을까? 일 텐데요. 기준부터 이해하시면 훨씬 수월합니다. 이번 2차 지원금은 월소득 기준으로 지급 대상을 나누었어요. 쉽게 말해서 한 달에 버는 돈이 일정 금액 이하인 가구라면 신청하실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1인 가구는 월소득이 10,000원 이하, 2인 가구는 10,000원 이하, 3인 이상 가구는 10,000원 이하 같은 식으로 기준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이 기준에 맞으면 기본 지원금 10%를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기본 지원금보다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나 장애인, 맞벌이 가구 등은 조금 더 많이 지급되죠. 내가 여기에 해당되는지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조건만 잘 확인해도 놓치지 않고 더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거든요. 지급 방식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이번 지원금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카드를 통해 직접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받자마자 바로 생활비나 장보기, 병원비, 교통비 등 필요한 곳에 편리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현금처럼 쓰되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 한 가지, 이번 지원금은 자동 지급이 아니라 신청이 필요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고 은행 방문 신청도 가능해요. 신청 기간을 놓치면 받을 수 없으니 꼭 오늘 영상 끝나고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기준을 보시면서 내 월소득이 이 정도니까 받을 수 있겠구나 하고 바로 계산해 보시는 게 좋아요. 특히 시니어분들은 복잡한 계산보다 간단히 체크해서 바로 신청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나중에 후회할 수 있으니까
지금 바로 본인의 대상 여부를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자, 이제 그럼 실제로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 가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생각보다 훨씬 간단하고 순서만 알면 누구나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가 차근차근 안내해 드릴게요. 먼저 신청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은행 방문 신청이고 두 번째는 온라인 신청이에요. 은행 방문 신청은 우리 시니어분들에게 익숙할 수 있는 방식이죠. 주거지 근처 은행을 방문하셔서 창구 직원에게 2차 민생지원금 신청하려고 왔다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때 필요한 건 신분증과 통장 정도예요. 은행 직원이 안내해 주는 대로 서류를 작성하면 끝납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직원분들이 천천히 알려주실 테니까 모르는 게 있어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 조금 편리하게 하실 분들은 온라인 신청을 이용하실 수 있어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정부 지원금 신청 사이트에 접속하면 됩니다. 회원 가입이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기본 정보만 입력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온라인 신청의 장점은 집에서 편하게 줄 서지 않고 바로 신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에게 잠깐 도움을 받으셔도 좋아요. 그리고 신청 전 꼭 확인해야 할 서류 준비. 신분증, 통장 또는 카드 정보, 필요시 추가 확인 서류. 이 정도만 준비하시면 대부분 문제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혹시 서류가 복잡하면 어떡하지?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정말 기본적인 것만 있으면 충분해요. 은행이나 온라인 모두 안내가 자세하게 되어 있으니 안내에 따라 차근차근 입력하시면 됩니다. 정리하면 신청은 생각보다 쉽고 간단합니다. 은행 방문도 가능하고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만 준비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요. 오늘 바로 확인하고 신청하셔서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에요. 나는 기본 지원금은 받을 수 있는데 혹시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런 분들을 위해 특별 혜택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특정 조건에 해당하면 기본 지원금보다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거죠. 먼저 1인 가구입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은 생활비 부담이 더 크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1인 가구에게 추가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나 혼자 살아서 받을 수 있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조건만 맞으면 바로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노인분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입니다. 연세가 있으신 만큼 생활비 부담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서 노인에게는 별도로 지원금이 더 지급됩니다. 이 나이에도 받을 수 있는 건가? 하고 망설이실 필요 없어요. 다 해당됩니다. 이 혜택 덕분에 생활비, 건강관리비, 식비 등 필요한 곳에 더 활용하실 수 있죠. 세 번째, 장애인분들입니다. 신체적, 경제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점을 고려해 기본 지원금 외에 추가 금액이 지급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장애인 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것뿐입니다. 등록이 되어 있다면 자동으로 추가 혜택 대상이 되니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맞벌이 가구도 있습니다. 맞벌이지만 소득이 기준 이하인 경우 기본 지원금보다 조금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가구는 소득이 2배니까 지원 못 받겠지? 하고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정부에서는 맞벌이 특성을 고려해서 조금 더 넉넉하게 지원금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팁. 이 혜택들은 복합적으로 적용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1인 가구이면서 65세 이상 노인이고 장애가 있는 분이라면 기본 지원금, 노인 추가, 장애인 추가까지 모두 챙길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경우 놓치지 않고 챙기면 생각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지원금을 받으면 어떻게 쓸까? 보다 먼저 안전하게 받는 방법과 주의할 점을 꼭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원금을 잘못 쓰거나 잘못된 정보에 속으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 주의할 점은 보이스피싱과 스미싱입니다. 요즘 전화나 문자로 지원금 받으세요. 계좌 인증 필요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절대 모르는 사람이나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링크를 클릭하지 마세요. 공식 정부 사이트나 은행 홈페이지가 아닌 곳에서는 절대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두 번째는 허위 정보주의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 카톡 단체방 등에서 10,000원 더 받을 수 있다. 계좌를 이렇게 바꿔야 한다 같은 잘못된 정보가 떠돌기도 합니다. 혹시라도 보시면 바로 믿지 마시고 정부 공식 발표 자료와 비교해서 확인하세요. 특히 시니어분들은 정보가 혼동되기 쉽기 때문에 공식 안내만 믿고 따라가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세 번째는 사용 제한 확인입니다. 지원금은 기본적으로 생활비, 장보기, 교통비, 병원비 등 일상 필수 지출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하지만 일부 상품이나 서비스에는 사용이 제한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일부 온라인 쇼핑몰, 주식 투자, 선물 구매 등에는 지원금 사용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지원금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계획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계좌 관리도 중요합니다. 지원금이 들어오는 계좌를 평소 잘 사용하는 계좌와 혼동하지 말고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하세요. 특히 통장이나 카드 잔액을 자주 확인하면 이상 거래나 착오 사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지원금을 안전하게 받으셨다면 그 돈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받기만 하고 그대로 두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조금만 계획적으로 활용하면 생활에 큰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 생활비 부담을 줄이는 용도입니다. 식비, 공과금, 교통비 등 매달 반복되는 지출에 지원금을 활용하면 다른 지출을 조금 더 여유롭게 관리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장보기 할 때 지원금을 카드나 선불카드로 사용하면 현금 지출을 줄일 수 있고 전기세, 가스비 같은 고정 지출에도 일부 사용하면 한 달 생활이 훨씬 편해집니다. 두 번째, 건강관리비입니다. 시니어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건강이잖아요. 병원 진료비, 약가, 건강식품 구입, 정기검진 등 필요한 곳에 활용하면 단순히 생활비뿐 아니라 건강 유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지원금이 생활비로만 쓰여야 한다고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건강에 쓰는 것도 충분히 가치 있는 활용입니다. 세 번째, 저축이나 소액 투자입니다. 남는 지원금이 있다면 바로 쓰지 말고 작은 금액이라도 저축하거나 안전한 금융상품에 넣어두면 나중에 긴급 상황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통장에 조금씩 모아두거나 이자가 조금 붙는 소액 적금에 넣는 방식도 좋습니다. 조금만 아껴도 나중에 큰 힘이 된다는 말, 여기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네 번째, 생활의 질을 높이는 작은 지출도 가능합니다. 조금 여유가 생기면 평소 하고 싶었던 취미, 독서, 영화, 여행 준비 등 소소한 행복에 활용할 수도 있어요. 지원금을 꼭 생활비에만 써야 하나? 라는 생각보다 생활에 활력을 주는 방법으로 활용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현실감 있게 실제 신청자 경험담을 통해 지원금 활용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쓰고 있을까? 하는 궁금증도 풀고 우리 생활에도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팁을 얻을 수 있어요. 먼저 70대 혼자 사시는 김할머니 이야기입니다. 김할머니는 처음에 이 지원금 내가 받을 수 있을까? 하고 걱정하셨대요. 그래서 은행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셨는데 직원이 친절하게 안내해 주셔서 어렵지 않게 받을 수 있었대요. 받은 지원금은 주로 생활비와 식비에 사용하셨습니다.
특히 장보기할 때 카드로 결제하니 현금을 굳이 챙기지 않아도 되고 한 달 생활비가 훨씬 여유로워졌다고 하세요. 다음은 1인 가구인 박 어르신 사례입니다. 박 어르신은 병원비와 약값에 주로 사용했다고 해요. 나이가 있으니 건강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지원금을 병원 진료와 약 구입에 알뜰하게 활용하신 거죠. 지원금을 그냥 생활비로 쓰는 것보다 건강에 쓰니까 마음도 편하고 몸도 가볍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쓰면 단순히 돈을 받는 게 아니라 생활과 건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걸 직접 체감할 수 있어요. 또 다른 사례로는 맞벌이 가구인 이 부부 이야기입니다. 평소 생활비가 빠듯했는데 이번 지원금으로 전기세와 가스비를 일부 충당할 수 있었대요. 지원금을 신청하고 나서야 한 달 생활 계획을 좀 더 여유 있게 짤 수 있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분들은 남는 금액 일부를 저축하면서 필요할 때 비상금으로 쓸 계획도 세우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지원금을 어떻게 쓰느냐가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계획적으로 쓰면 생활비 부담도 줄고 건강관리에도 도움되고 소소한 행복도 챙길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영상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왔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강조하고 싶어요. 이번 2차 민생지원금 놓치지 말고 꼭 챙기셔야 합니다. 내가 받을 수 있을까? 하고 고민만 하고 계시면 기회는 지나가 버립니다. 지금 바로 자신의 월소득과 조건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신청하세요. 1인 가구이신가요? 65세 이상 노인인가요?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나요? 맞벌이 가구이신가요? 해당되는 조건만 체크해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 지원금은 안전하게, 계획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허위 정보, 사용 제한 사항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안전하게 신청하고 필요한 곳에 쓰는 것이 가장 똑똑한 방법입니다. 생활비, 건강관리, 저축, 소소한 행복 등 목적별로 나누어 쓰면 한 번 받은 지원금이 우리 생활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실제 사례를 떠올려 보세요. 김할머니처럼 장보기와 생활비에 쓰고 박 어르신처럼 건강관리비에 활용하고 맞벌이 가구처럼 공과 금과 저축으로 활용하는 방법. 여러분도 이 사례를 참고해서 자신에게 맞는 활용 계획을 세우시면 됩니다. 영상 보면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오늘 바로 신청 여부 확인, 필요한 서류 준비, 활용 계획 작성. 이 세 가지만 해도 지원금을 최대한 알차게 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바로 오늘 바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일 해도 되지 하고 미루지 마세요. 지원금 신청 기간이 지나면 받을 수 없고 추가 혜택도 놓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확인하시고 신청 준비부터 시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주변 가족이나 친지에게 도움을 받아도 좋아요. 지원금을 제대로 신청하고 활용하면 생활 부담을 줄이고 건강과 행복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한번 놓치면 후회할 수 있는 기회, 오늘 바로 챙기세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생활이 조금 더 편안하고 여유로워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바로 확인하고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놓치지 마세요.